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자식들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신 분이세요. 예전부터 그러셨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 남매지간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아침밥 먹고 등교해본 적이 손에 꼽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애들 보고 혼자 가방 챙겨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서로 사이 안 좋으시고 같이 살긴 하시지만 대화도 거의 없으셨어요. 추측컨대 아버님은 여자가 있으신 것 같고 어머님도 그걸 알긴 아시지만 굳이 수면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메마른 사이이고 기대도 사랑도 없는 관계죠. 이혼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신호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그런지 결혼식 때 혼주 한복을 본인 얼굴 톤에 잘 어울리는 주황이나 분홍으로 하고 싶다고 우기셔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도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던 터라 굳이 혼주 한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예식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냅뒀더니 정말 주한 계열로 맞추셨더라고요. 그날 하객분들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한복색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통대로 해야 모양새가 괜찮은데 저희 시어머니 한복색으로 자존심 세우는 걸 보니 며느리 될 사람 불쌍하다면서 화장실에서 수군대셨나 봐요. 그걸 저희 친정 식구들 중에 가까운 친척이 들었고 저희 친정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정말 그때만 딱 자기 고집 부리시고 저희 사는 거에는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물예단 같은 걸로 트러블도 거의 없었고 신혼집 정하는 것에도 간섭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댁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물론 돈 안 주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친정에서 5천 해주신 거 아시고도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시댁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으니 저도 깊게 수긍했습니다. 시부모님 민망하실까봐 저도 그 얘기 더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했고 아이도 둘 낳아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와 큰 마찰은 없었어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기도 했고 어머님도 본인 취미며 사람들 만나는 것에 바빠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문제는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별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자식들 모두 불러 앉히고는 이혼하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돈 욕심을 내시며 집도 차도 재산도 전부 가져갔고 어머님은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하셔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신우는 어머님 편을 들었고요. 그 결과 아버님은 저희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하셨고 연을 끊고 살겠다며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먼 지방으로 이사가서 연락도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같이 저와 남편에게 전화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속상하다며 매일 저에게 전화해 대성통곡하시는 거 맞춰드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님은 위자료로 2천만 원 갖게 되셨고 연금 반 나누기로 하셨네요. 반 나누어봤자 100만 원 극초반대라 어머님은 자식들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드셨어요. 게다가 집도 없어서 월세 계약하셨거든요. 일은 따로 안 하셨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이혼하신 이후로 저희랑 신혼애가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아 어머님 드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안 그러던 어머님이 자식들, 특히 제 남편에게 집착을 하시더군요. 이혼한 게 컴플렉스가 되어서인지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거의 칩거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눈물도 많아지시고 저희를 그렇게 자주 찾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처음엔 합가하고 싶다고 은근히 본심 내비치시는 걸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당시 애들 초등학생이라 손도 많이 가는데 제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애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면 몰라요. 이제야 애들 스스로 세수하고 밥도 혼자 떠먹어 편해졌고 저도 작은 애만 조금 더 키우고 나가 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까지 계시면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가까운 데 사시면 자주 뵈러는 가도 같이는 못 살아요. 애들도 너무 어리고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민망해는 하시면서도 알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합가 거절한 게 너무너무 괘씸해 죽겠던 거죠. 신우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자길 싫어한다. 뒤치다거리 싫으니 합가 생각은 꿈에도 말라 했다.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신우가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신우랑 그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이간질로 신우가 저에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불쌍한 시어머니한테 정없이 굴지 말라라고 한 소리 하는 바람에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이혼하신 이후로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요리하고 밥상 차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 보기 싫다며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면서 설거지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명절 장보라고 돈을 주신다거나 잘 먹었다고 아이들 용돈을 주신다든지 옷을 사주신다든지 배품은 하지 않으셨지요. 가까이 살게 되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어머님과 공통의 것이 되어갔고 어머님은 제가 전업이라 만만하셨던 건지 툭하면 불러대어 온갖 잠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툭하면 저희 집 오셔서는 이것저것 뒤지시더라고요. 못 보던 옷이라도 나오면 너 이 옷 새로 샀냐? 네 시애미는 돈 없어서 옷도 한 장 못 산 지 지금 반년이 넘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옷을 새로 살 생각을 해? 라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 방도 구조까지 다 외워두시고는 못 보던 작은 책장이라도 보이면 이거 새로 산 거야? 책은 도서관에서 보면 되지. 돈 아깝게 뭐하러 자꾸 애들 책을 사주고 그래. 그 책 살 돈 있으면 나를 좀 주지 그러니? 라며 잔소리를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으니 낮에는 본인과 놀아달라며 드라이브 시켜달라, 교회 카페 데려가달라 조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줄만 알았던 쿨한 어머님이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도 있으셨기에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던 거고 이사와 관심 둘만 한 게 마땅치도 않고 이혼 이후라 마음이 허전했던 어머님은 그렇게 돌변하셨지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도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업이라 더 저를 괴롭히나 싶어 취직도 해보았어요. 둘째가 아직 어려 마음이 안 놓이긴 했지만 저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탈모까지 오니 어떻게든 벗어나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 화도 내고 설득도 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어머님은 며느리나 아들이나 똑같이 무시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취직을 해 10시부터 5시까지 어머님이랑 차단되어 사니 좀 살겠더라고요. 애들 아플 때마다 발 동동거리긴 했지만요. 그치만 주말에도 어머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평일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외로움 혹은 짜증을 주말에 아들네 집에 와 풀고 싶어 하셨지요. 어머님께 화를 안 내봤냐고요? 당연히 적당히 좀 모시면 안 되냐. 나도 힘들다. 하소연도 해봤지요. 어머님이랑 거리도 두고 선도 긋고 싶어서 오만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전화 오면 안 받기, 집 비밀번호 바꾸기, 어머님 오셨을 때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드리기,
등의 방법도 써봤어요. 그런데 안 통했어요. 이사까지 생각해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학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나는 통에 그것도 관두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를 먹어 더 그러신 건지 아님 이혼 후유증인지 참 사람 힘들고 피마르게 하셨어요. 남편과 이혼 운운하며 싸우기도 하며 어느덧 큰애가 중학교 갈 정도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도 뒤늦게 취직한 곳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차도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사 끌기도 하면서 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요. 물론 제가 차 샀을 때도 어머님의 폭언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느 때라고 차를 사? 그럴 거면 네 시엠이 집이나 전세로 바꿔주지. 다달이 돈 나가는 게 무섭지도 않아? 그 말에 저도 어머님, 제가 차가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월세 제가 대드리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라고 무대뽀로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미안한지 담배도 끊고 집안일도 하며 제 비위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연차가 차니 어머님께 대놓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하니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지랄 같은 성격도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렸고요. 그치만 어머님이 그것마저도 다 망쳐버리셨네요. 저요? 이제 어머님 뵈러 안 갑니다. 어머님도 제 집에 감히 못 오시고요. 작은 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이사 가려고 남편과 계획도 짜놓았어요. 어머님과 멀어지기 위해서요. 이유는 어머님과 정말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작년이네요. 참 추웠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토요일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어요. 그날은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던 날이라 제가 오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후에 어머님 댁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구태여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셨어요. 아마 노인정 때문이겠죠. 어머님이 저희 아파트 노인분들이랑 친해지시면서 노인정도 들락날락 하셨는데 거기서 썸 타는 할아버님이 생기셨나 봐요. 그분이랑 친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는데 문제는 멋부리신다고 구두를 신으신 겁니다. 연석에 살얼음 있는 줄도 모르고 발을 올리셨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바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동상은 안 걸리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팔꿈치 골절 및 타박상 그리고 머리 쪽도 부딪히시며 검사를 받으셔야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머리 쪽은 괜찮은데 골절이 심했고 어머님도 오래 입원하길 원하셔서 요양병원에 겨울 내내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돈 다 대드렸죠. 신우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적자라고 하면서 오빠인 저희더러 어머님 병원비 좀 대달라 하더군요.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서 하소연까지 하던 신우예요. 아무튼 저희가 돈도 내고 틈 날 때마다 어머님도 뵈러 갔어요. 제가 일하는 터라 간병을 못하니 대신 방문이라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며느리가 버젓이 근처에 있는데 간병인을 쓰는 게 너무 창피하다면서 저더러 잠깐 회사에 장기 휴직을 내던지 아님 관두던지 하는 건 어떻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간병 때문에 일을 관두라고요? 돈 나갈 때가 당장 천지인데 저라도 안 벌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저도 언성을 높였더니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한테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정작 아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며느리는 만만한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는 다리도 아프다, 머리도 아프다 호소하시고 제가 병원 방문하면 그렇게 저를 붙잡고 우세요. 남편이 가면 전혀 안 그러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주말에 강화도에 가게 되었어요. 안 가고 빼려고 했는데 회사 동료 언니들과 마지막이기도 해서 큰맘 먹고 주말에 강화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다 나으셨기도 해서 안 그래도 퇴원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애들 아빠가 알아서 한다며 저를 등 떠밀어 보냈기에 저도 어머님 걱정 안 하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도착한 그날 저녁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2통이나 와 있더군요. 놀라서 받으니 어머님이 소리를 치시며 너 강화도에 놀러 갔다며? 아범한테 들었다. 자고 올 거냐? 늦어도 오늘 밤에는 꼭 와라. 라며 화를 내고 끊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또 저도 마침 한잔 한 이후라 바로 잊었어요. 그렇게 워크숍을 끝내고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 지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계신 병원에 가보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퇴원이 일주일 미뤄졌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캐물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놀랍더군요. 제가 아픈 시어머니 두고 회사 사람들이랑 놀러 갔다고 어머님이 병원에서 난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한동안 어머님 뵈러 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달래드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 퇴원 수속까지 해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적으로 서로 안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전화를 하더군요. 자기 엄마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뵈러 안 간 게 사실이냐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해도 애들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거다. 어머님이 화가 엄청 나셔서 서로 마주치면 상황이 더 안 좋다더라 했더니 신우가 피식 웃으며 오히려 언니는 좋겠네요. 귀찮은 시어머니 남편 핑계대고 안 봐도 돼서 하고 끊더군요.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어요. 그렇게 시댁에 영영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부동산 관련 일이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신우 남편도 부동산 쪽으로 잘 알기도 하고 저도 어머님 집 보증금에 돈이 묶여있는 터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퇴원 후에 모두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어머님 댁에 들어서며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고 했는데 별안간 눈앞에 별이 반짝하더군요.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정신을 차리자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제 뺨을 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몰라 묻냐? 아픈 시애미 내 팽개치고 회사 사람들이랑 시시덕거리며 놀러 갔다 오니 좋더냐? 내가 자고 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 시애미 말을 개똥으로 듣고 무시를 해? 시애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중해야 할 것 아냐? 그리고 퇴원을 한 게 언젠데 여태 안 오다니? 어머님은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시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제가 잘못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간 어머님 생활비며 이번에 병원비도 저희가 다 대드렸어요. 그거 아들 혼자 낸 것 같으세요? 저 아니었으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 절대 커버 못 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닌 회사 사람들끼리 하루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머님 입원해 있을 때도 회식이며 뭐며 할 건 다 했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뺨까지 때리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며 따져 물으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뒤늦게 남편이 알고 귀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한순간에 어머님 집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신혼에도 마침 도착을 했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놀라더니 자초지종 듣고는 지 엄마 편 들더라고요. 하긴 엄마는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며느리가 여행 가면 좀 서운하긴 하시겠죠. 언니가 너무한 건 맞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이보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아픈 엄마 두고 놀러 다닌 거 안 미안해요? 나야 우리 엄마 아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엄마잖아요. 누가 더 나쁜 년이죠? 제 말이 끝나자 신호 동공이 흔들리더니 무슨 말 하냐 묻더군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어 신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떡하니 보여줬습니다. 이거 저 강화도 간 지난주잖아요.
아가씨도 지난주에 강릉 갔으면서 왜 모른 척 시침이 떼요? 그러자 신우가 그거 엄마 아프기 전에 놀러 간 거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소리를 질렀죠. 웃기지 마. 이거 강릉 행사 지난주부터 열린 거잖아. 안 그래도 내가 다 찾아봤거든? 속이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안 되니?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떡 벌리며 놀라시군.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뭐? 아니 나는 그냥 당일치기로 잠깐 머리 식히러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왜 반말해요? 너 뭔데 나한테 반말 찍찍이야. 올케 주제에? 라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신호의 싸대기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요. 어머님이 어이쿠야 소리를 치며 신호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저더러 무슨 짓이냐며 호통치길래 제가 어머님, 아픈 어머님 두고 놀러 가는 건 맞을 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아가씨한테 해줬어요. 저 잘했죠? 어머님 자식만 귀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이에요. 라며 무표정으로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신우도 씩씩거리기만 할 뿐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 앞에 대고 돈 없다고 하길래 어머님 병원비도 우리가 다 냈는데 넌 그 돈으로 여행 갔냐 따져 물으니 고개 숙이더군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난리통에 급하게 자리는 정리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님께 대든 것, 아가씨 때린 것 전부 하나도 안 미안하니 억울하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라며 저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핸들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남편도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리고 시달릴 대로 시달렸는데 이번에 펑 터져버린 거죠. 저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 모른 척한 부분도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며 저더러 시댁일에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본인도 어머님이랑 거리 둘 것이라 하길래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님 보러 안 올 거니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성통곡 하셨다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제 집에 몇 번 찾아오셨지만 그냥 문 안 열어드리거나 오셔도 저는 쌩안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더는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 번호는 차단한 지 오래라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도 몰라요. 어머님 관련 일은 다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편하네요. 지긋지긋한 어머님 무수리짓 더는 안 해서 좋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네요. 이사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신혼의 집 근처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웃긴 건 신우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쪼록 저는 발 뺐으니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보렵니다. 저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인 시어머니. 이런 분을 누가 존경하고 보살펴 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 40대 주부입니다. 시댁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네요. 다들 시댁 사정 어떠신가요? 시어머니랑 사이는 좋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랑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둘 다 평범한 대학교 나와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다 만나 사귀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2년 정도 연애하다 소박하게 시골려 결혼했네요. 양가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애초부터 저희끼리 힘모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이 비슷비슷해서 그 몇천 합치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받아 서울 외곽의 10평대 빌라 7천짜리 전세에서 신혼 시작했어요. 친정은 충청도에 계시고
농사일을 하셔서 많이 바쁘십니다. 시댁은 아버님만 일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나마도 저희 결혼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시다가 저희 결혼을 기점으로 두 분이 별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조로 100만 원 보내주세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사셨고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5살 어린데 회사를 다니다가 말다가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혼자 독립해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본가 들어와 살았고요. 그게 저희 결혼하고 3년 정도 후에 그렇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신우가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저희에게 용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전화에 돈이 없다, 어디가 아프다, 신우가 겨울 잠바가 없단다 등 구질구질한 말만 하셔서 어느 순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린 거죠. 그쯤 저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번 유산을 했어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니 남편도 안 되겠다 싶어 중간 역할을 한답시고 시어머니한테 연락 그만하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신우랑 손잡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저에게 네가 뭔데 모자 사이를 다 갈라놓니?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해 여우같이 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따지시더군요. 제가 유산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준 거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신우는 언니가 몸 관리 똑바로 안 해서 유산한 걸 왜 우리 엄마 탓을 하세요? 언니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버는 맞벌이면서 왜 시댁에 용돈도 제대로 안 줘요?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에 꼴랑 20만 원만 보내시냐고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가닥해서 너나 일해라.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백수에 맞들려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나이 더 많은 올케한테 대들기나 한다. 라고 참교육을 빙자한 화풀이를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더 분노했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쉽지 않은 며느리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리고 싶었고 버릇없는 신우한테도 봐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안 하셨어요. 신우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 불편할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니 1년 만에 어머님이랑 신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결혼 초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은 후로는 그냥 명절 포함해 1년에 3-4번 만날 뿐이고 안부전화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건조한 사이가 되었죠. 이 편이 훨씬 나았어요. 시댁이랑은 살갑게 지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애 둘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맞벌이 하는 동안 차근차근 차도 바꾸고 집도 넓히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는 동안 신우는 여전히 취업은 하지 않은 채 알바만 근근히 해갔고 시부모님은 별거가 오래되자 마침내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위자료조로 살던 집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먼 지방에 집 얻어 살며 일하고 살겠다 하셨고요. 생각보다 황혼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잘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무슨 이유에선지 사기를 당했고 어머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우한테 큰 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못 갚았고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남는 차액으로 보증금 2천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을 구해 신우랑 시모랑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일이란 걸 하지 못하셨는데 집 넘어가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에 다니셨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군요. 건강이 나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 안 하고 사시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노후 책임져 달라고 하실까봐 좀 겁났습니다. 두 분 이혼도 하시고 또 신우가 친 돈 사고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집까지 홀라당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어머님은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으니 참 깝깝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였습니다. 어머님은 다니던 공장도 관두셨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한테 다달이 보내는 용돈도 조금씩 많아졌어요. 20만 원으로 시작하던 용돈은 아이들 초등학생 되었을 무렵엔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까지 다달이 돈이 50만 원씩 들어가니 너무 숨막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더니 나중에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돈 안 보내주면 엄마랑 동생 힘들 텐데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라며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럼 당신 용돈에서 까서드려. 담배도 끊고 당구도 끊고 라고 했더니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기어코 남편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경력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로 옮겼고 만년 사원에서 바로 차장까지 달며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동안 월급은 남편보다 100만 원이나 더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도 애들 케어며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여자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큰 불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제가 모든 걸 떠안는 게 당연하다 여겼나 봐요. 월급 많아지니 속으로 남편을 무시했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시댁에 보내는 돈 많아지니 담배 끊고 당구 끊으라 한 제 한마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아둥바둥 사느라 제 취미생활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따로 들어가는 용돈이랄 것도 없었죠. 남편은 꼬박꼬박 자기 몫으로 한 달에 50만 원은 넘게 썼고 본인 집에도 다달이 50만 원 들였으면서 저한테 고생한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싸움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의 태도 때문에 더 실망하고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혼 한 해 만회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큰애 초등학교 4학년 때네요. 사춘기 들어선 큰애가 저희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저한테 엄마 정말 이혼해? 라고 물으며 펑펑 우는 아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얘기를 통해 다시 화해했네요.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한창 예민할 때 이혼했으면 저도 후회했을 테니까요. 여튼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남편도 저한테 조금 미안해하며 담배도 줄이고 당구도 끊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댁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큰애 중학생 되었을 무렵 아주 갑작스레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 남매에게 일찍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 하셨어요. 몰랐는데 아버지 친가 쪽에서 물려받은 땅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제 동생이랑 충청도의 어느 땅 7,000평 정도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땅을 그대로 갖고 가기로 했고 저는 받은 땅 중에 일부를 매각해 2억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 팔아 아이들 중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경기도라 당시 4억만 써도 30평 후반대의 좋은 아파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감사하다 거듭 인사드리고 그렇게 저희의 깔끔한 보금자리에서 새 시작을 기대하게 되었죠.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이사 간다고 시댁에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이사 간 지 2년도 안 되지 않았니? 왜 벌써 이사를 가?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아이들 중학교 때문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땅 증여받은 걸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분명히 저희한테 기대실 게 뻔해서요. 남편도 입 꾹 다물고 그냥 애들 교육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신우가 자꾸 집요하게 파고들더군요. 돈도 없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냐.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 집 매매가가 4억이더라. 전세냐 매매냐 계속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세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라고요. 왜 거짓말 하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난감해 죽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와이프가 친정에서 땅을 증여받았고 일부 팔아서 현금으로 갖게 되었다고요. 그거 알고 나서 신우가 저한테 배신감 느낀다며 장문으로 카톡하더군요. 자기네들을 거지 취급했네, 도둑 취급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망했다고 하길래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왜 사실대로 말했냐고 다그치니 남편이 말하길 언제까지 숨길 참이야. 엄마랑 동생이 계속 물어볼 텐데. 그리고 그거 숨긴다고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당신은 우리 집에 돈 안 쓸 거잖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가 몇 번이나 우리 집 놀러 오고 싶다고 날 좀 잡으라고 성하더군요. 시모도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놀러 가냐? 아무리 네 친정에서 준 돈 보태 산 집이라지만 거기 내 아들 돈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신우를 초대했더니 집 좋다고 난리더군요. 자꾸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저 자신을 달래며 나름의 도리를 한다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신지 주무시고 가시겠다 하시는 걸 남편이 그나마 말렸네요. 신우는 여기까지 온 김에 근처 사는 친구 만나겠다며 조금 일찍 집을 나섰고 어머님만 조금 더 계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녁거리 포장해 오겠다며 우리 아들들이랑 나갔고요. 어머님과 어색한 정막 속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은 것 같구나. 그간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다 잊고 이제부터는 격없이 지내보도록 하자.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대답 대신 싱긋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건 제 직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여우같이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손을 잡으시고는 원래 가족 되기가 어려운 거야.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거지. 우리는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 더없이 친한 가족 사이 아니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며 저를 달래듯이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 신우랑 또 따로 살아야지 안 되겠더라. 사정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다시 독립시켜야지. 네, 따로 사시게요? 그래야지. 그런데 마침 니들도 이사를 했다고 하니 이건 하늘의 계시인 것 같구나. 뭐든지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일이 진행되는 법이거든. 집도 넓어졌으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명치가 턱 막힌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합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봤자 용돈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하시겠거니 싶었는데 합가는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가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 이제 공부할 시기라. 안방을 애들 주고 니들은 작은 방 쓰고 내가 남은 방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쓰면 되지 뭘. 원래 형제들끼리 방 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지들끼리 공부도 하고 그러지. 그리고 니들 집 살면 나도 일할 거다. 너무 걱정 마라.
어머님, 그건 좀 안 되겠어요. 제가 결국 딱 잘라 말하자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신 듯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들과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내 방이 어디라고? 제일 작은 방이나 주면 되는데 뭘? 이라고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남편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어머님이 이제 내가 네 동생이랑 따로 살 거라고 하니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라고 하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귀막혀하며 그런 적 없다고 하니 어머님이 아깐 합가하자고 했잖니. 왜 갑자기 딴청이야? 아무튼 오늘은 먼저 갈게. 작은 방 짐 빼고 연락 줘. 용달 불러올 테니. 라며 급하게 나가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을 잡으니 뿌리치며 도망치듯 가시더군요. 남편이 정말 합가하자고 말했냐며 저에게 묻는데 은은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죠.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듯 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노인네한테 뭐라고 했길래 합가하자는 걸로 받아들이셔. 우리 엄마한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 그게 더 희망 고문인 거 몰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예 어머님 말씀에 대답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 어머님이랑 한참을 통화하고 온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이제 합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 제 책임이라고 떠넘기더군요. 제가 말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어머님이 오해를 하셨고 엎질러진 이상 어머님께 더 상처는 못 드린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전에 용돈 사건으로 인해 자기도 어머님한테 못할 말 했고 더 불효자 되기 싫다며 이제 무조건 합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애들 안 보는 대로 남편 끌고 나와 공원에서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왜 갑자기 합가하는 걸로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어머님이랑 둘이 짜고 이러는 거냐고 했더니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그거 보니 뭔가 짚이는 구석이 있어서 남편에게 닥달하듯 몰아세웠습니다. 둘이 짠 거 맞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사는 월세방으로 집을 옮긴 그날부터 제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이번에 이사 온 걸 계기로 남편이 어머님께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 번에 허락 안 할 거 알고 막무가내 들어오기로 한 거였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기가 막혀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랑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니 사춘기 애들 두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며 저더러 이기적인 여자라고 삿대질 하더군요. 그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 눈물로 상담했습니다. 합가 강요는 이혼 사유 맞다더군요. 남편이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수 있다고 하길래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배째라 못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 지분도 있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너도 상담받아 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빌더군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는 합가 안 할 테니 저희끼리 잘 살으라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떴네요. 좋은 시어머니면 모르겠어요. 그간 맞벌이하며 힘들게 애들 낳아 키우고 살았을 때도 다달이 돈 받으며 저에게 고생한다 한마디 하신 적 없고 늘 돈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라 매달 보내는 용돈도 아깝다고 느꼈어요. 남편 역시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마다 깨닫게 되니 이런 인간이랑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고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자고 하니 집을 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바로 이혼 소송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면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담배도 끊고 당구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시댁도 끊고 살 거라고 하는데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다가 한 번은 술 왕창 먹고 들어와 큰소리치며 너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다고 무시했지?
나도 무시하고 우리 엄마도 무시했지. 그래서 결국 이혼하자고?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우리 애들이 결국 엄마 버린다. 라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 시작했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곧 최종 판결 나옵니다. 안 봐도 제가 승소할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잘 말해 두었어요. 못 볼 꼴 더 보여주기 싫어 이혼하는 거고, 엄마 아빠 갈라서도 엄마가 책임지고 너희 좋은 대학 보내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하니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애들 마음에 상처가 없진 않겠지만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그대로 이혼하려 합니다. 재산 기여도에 따라 돈도 나눌 건데 남편은 거의 가져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긴 그동안 시댁에 들인 돈만 몇 천이고 제가 재산 증식이며 가사 육아에 많이 기여했으니까요. 시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카톡하시길래 차단한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랑 시모가 집에 찾아왔길래 죄송하지만 경비 아저씨께 부탁드려서 내쫓았어요. 엉엉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이혼 진행하는 순간에는 조금 후회도 했고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제가 너무한가 싶기도 하지만 인생 별거 있나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며 결혼 생활 유지할 거면 빨리 발 빼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